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스펀지밥 밈을 올리며 공무원들을 조롱하고 머스크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피트니스 센터 한인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가 6개월 만에 기소됐습니다. 2년 전부터 이민자 쉘터로 운영되어온 뉴욕시 루즈벨트 호텔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와 퀸즈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침몰하면서 현재 탑승객 6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발 인도 뉴델리행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폭탄 위협으로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스펀지밥 밈을 올리며 공무원들을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머스크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성과를 제출하라고 전달한 이메일에 지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스펀지밥의 한 장면을 이용한 짧은 밈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스펀지밥이 고심하는 표정으로 메모장을 들고 있습니다. 스펀지밥 앞에는 지난주 성과라고 적힌 녹색 종이가 보입니다. 해당 메모지에는 사무실에 한 번 갔다, 이메일 몇 개를 읽었다, 트럼프 때문에 울었다, 일론 때문에 울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는 일단 머스크 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는 전형적인 좌파 기관으로 꼽히는 국제개발처 해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머스크는 국제개발처 내 직책 1,600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으며 1만여 명에 달하는 직원 중 290명가량만 남긴 뒤 국무부 산하로 통합한다는 입장입니다. 머스크는 인사관리처를 통해 연방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월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지난주 성과 5가지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답장이 없는 사람은 사직한 것으로 알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머스크의 폭주에 트럼프 충성파로 알려진 기관장들마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 티보르 나기 관리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머스크의 이메일에 대해 그 누구도 기관 밖으로 본인의 업무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연방공무원 노조는 이메일을 통해 인사관리국 찰스 헤즐 임시국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FBI, 국방부, 국무부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은 직원들에게 내부 이메일을 통해 답변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수사국과 국가정보국 측 기관장은 기밀을 다루는 업무의 민감성, 기밀성을 감안할 때 절대 외부로 업무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상무 장관이 최소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패스트트랙 등 혜택이 가능하다는 언급에 한국 기업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미 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세 부담을 놓고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협상 물밑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 달러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 21일 러트릭 장관 취임 선서식에 앞서 러트릭 장관과 따로 만나 40여 분간 면담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트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러트릭 장관은 10억 달러 이상 대미 투자를 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억 달러는 1조 4천여억 원으로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절단을 이끌고 러트닉 장관을 만난 최태원 회장도 투자를 하려면 미국 측이 인센티브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한국 측 입장을 전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여름 피트니스센터에서 한인이 한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한인 용의자는 결국 6개월 만에 기소돼 오는 5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버지니아 레스턴 헬스장 한인 살인 사건이 대배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용의자인 스티브 하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시쯤 레스턴 소재 선라이즈 밸리 드라이브 1180선상의 골드스 짐에서 31세 최형준 씨를 최대 9발의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며 당시 경찰은 추적 8시간 만에 하 씨를 체포해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법정에서 최 씨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6회에서 8회 조용하게 접근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하 씨는 피해자 최 씨에게 다가가 그를 정조준한 상태로 상체에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습니다. 대배심이 하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첫 공판은 오는 5월 19일 열리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급 살인 혐의 유죄 인정 시 징역 40년까지의 형이 가능합니다. 하 씨에게는 징역 3년형 이상인 총기 사용 중범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 할당된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자금을 삭감한 가운데 2년 전부터 이민자 쉘터로 운영되어 온 뉴욕시 루즈벨트 호텔이 폐쇄될 예정입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뉴욕시 루즈벨트 호텔 쉘터가 운영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밝혔습니다. 이로써 뉴욕시에서는 오는 6월까지 총 53개의 보호소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루즈벨트 호텔 쉘터 폐쇄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시행으로 뉴욕시를 향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삭감된 상황 속에서 단행됐습니다. 특히 루즈벨트 호텔 쉘터는 이민자가 급증했던 2년 전과 작년, 이민자 수용소 및 응급 대응센터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루즈벨트 호텔에는 약 17만 3천 건의 망명 신청자 등록이 이뤄졌는데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행정부의 성공적인 전략을 통해 이렇게 많은 이민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이민자 유입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는 일주일 평균 4,000명의 이민자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주 약 350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 행정부 보호 시스템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이민자의 84% 이상이 취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서류 미비 이민 신분이지만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와 퀸즈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침몰하면서 현재 탑승객 6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이고 나머지 1명은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 인근 해상에서 보트가 전복돼 최소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일요일 낮 12시경 발생했으며 사고 전날은 맑았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뉴욕시 퀸즈 락거웨이 끝쪽에 위치한 브릿지 포인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엠브로즈 해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즉시 해안경비대, 뉴욕시 소방국, 뉴욕시 경찰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색 작업에 나선 구조대는 해상에서 총 5명을 구조했으며 현재 6번째 승객을 찾기 위해 수색 중입니다. 구조된 4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그중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2명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송된 2명 중 1명은 생명이 위중한 상태이며 다른 1명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보트에 탑승했던 6명 가운데 여전히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실종된 탑승자의 신원이 52세 버논 글래스포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기준 사고 인근 바다의 수온은 38도, 섭씨 3.3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트에는 6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들은 일요일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하워드 비치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폭탄 위협을 받아 이탈리 로마 공항에서 비상 착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여객기는 승객 199명과 승무원 15명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수색 결과 폭탄 위협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AA-292편이 지난 토요일 밤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뉴델리로 가던 중 폭탄 위협을 받고 카스피해 상공에서 기술을 로마로 틀어 피우미치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승무원의 폭탄 위협을 경고했을 때 비행기는 카스피해 상공에 있었으며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9명과 승무원 1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폭탄 위협은 항공사 이메일로 접수됐습니다. 여객기는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공군 당국의 수색을 받았고 수색 결과 폭탄 위협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A-292편은 이에 따라 재출발할 수 있게 돼 오늘 뉴델리로 출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을 내고 여객기 우회로 탑승객들에게 끼친 불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이번과 같은 가짜 폭탄 위협으로 수많은 여객기 우회 소동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안에서 운항하는 여객기들뿐만 아니라 인도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인도 공항에 도착하려던 국제선 여객기 다수가 소동을 겪어야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국세청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수천 명 감원 소식 등 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올해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나 세금 환급 지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평소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되 가급적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RS를 폐지하거나 2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민주당계 의원들은 IRS의 예산 삭감과 감원으로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 심사장을 이용한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만족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인터넷 포털에는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 출입국 심사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시민권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뜻합니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 심사 정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최근 가짜 번호판을 장착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통행료를 고의 미납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 인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주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통행료 고의 미납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500에서 $75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벌금 또는 60일 이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벌금과 60일 이하 징역을 모두 내릴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범죄 행각을 위해 허위 번호판을 부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 벌금과 90일 이하 징역 등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계란값 급등에 따라 많은 제과점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계란 도매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6% 상승했으며 이는 1992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연간 가격 상승률에 해당합니다. 일부 제과점들은 계란 구매 비용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지출하고 있다며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샌드위치 등에 대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제과점들은 가격 인상 외에 계란 대체제 활용 등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란에 이어 코코아 가격 상승도 제과점 업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